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7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업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팀워크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7가지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공유. 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팀원이 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증대와 같은 목표보다는 다음 분기 내 매출 15%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팀원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목표 공유는 팀회의, 문서 공유, 정기적인 소통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문서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목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목표가 공유되지 않으면 팀원들은 방향성을 잃고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으며 결국 협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과 책임 할당. 각 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은 협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팀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팀회의, 역할 분담표 작성, 10일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 시에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 능력이 뛰어난 팀원에게는 데이터 분석, 기획력과 리더십이 있는 팀원에게는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업무 중복, 책임 회피, 갈등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협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역할 분담 후에는 각 팀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협업의 핵심입니다. 팀원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의견 교환, 피드백 제공은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해와 갈등을 예방합니다. 의사소통 채널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회의, 보고서 작성, 메신저 사용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는 이메일이나 문서로 공유하고 긴급한 소통은 메신저를 활용하며 중요한 결정은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 명확한 의사 전달, 솔직한 피드백 제공을 통해 의사소통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명확한 의사 전달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피드백 제공은 건설적인 비판과 칭찬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보 부족, 오해, 갈등 발생으로 인해 협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뢰 구축. 신뢰는 성공적인 협업의 기반입니다. 팀원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 약속 준수, 솔직한 소통, 상호 존중,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는 모든 팀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속 준수는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솔직한 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존중은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은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등 발생 시에는 건설적인 해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팀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협력하기를 꺼리게 되어 협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갈등 관리. 갈등은 협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 발생 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 경청, 공감, 합의 도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경청은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 도출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재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갈등 해결을 돕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팀 분위기가 악화되고 협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팀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협업에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 적극적인 자세,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자세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습 능력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이 부족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협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협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를 통해 협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팀원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팀 회의를 통해 협업 과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논의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10일 면담을 통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평가와 피드백은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협업의 효율성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7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역할 분담, 효과적인 의사소통, 신뢰 구축, 갈등 관리,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7가지 전략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효과적인 협업을 이루고 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더욱 발전된 협업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